네. 1월, 오늘이 며칠이니? 2월 29일. 1월 29일. 이제, 1월의 마지막입니다. 연금박사 라이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금박사 라이브는, 여러분에게 그 연금에 대한 전문적인 정보를 상담해드리고 있죠. 매주 월요일 저녁 9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고요. 네. 연금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를 상담해드리는 연금박사 라이브. 오늘 저녁 9시에 1시간 정도 여러분에게 연금에 대한 모든 궁금증 답변해드리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1시간 동안 이 댓글에다 달아주시면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 친절하고 거의 모든 답변에 대해서 다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궁금한 거 있으면 뭐든지 질문하시고요. 자,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주택연금, 뭐 기초연금까지 연금자 들어간 건 모두 다 알려주시면 제가 상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남박사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1착으로 또 인사 주셨네요. 한강님 반갑습니다. 정영숙님 반갑습니다. 손감녀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매번 오시는 분들을 꾸준하게 들어오시는 것도 참 대단하시고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언제 이렇게 꾸준하게 오신 분들을 한번 모셔서 식사로 대접해야 되는데.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 시간 내실 때 저희 연금박사 상담센터가 서울시 광진구 강변역, 지하철 2호선 강변역 테크노마트 13층에 있으니까 지나가시다가 들르시면 제가 커피라도 한 잔 대답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우리 이렇게 자주 들어오시는 분들 항상 감사합니다. 제가 뭐 구독자가 30만 명이 된다 하더라도 사실 뭐 30만 명이 다 구독을 해주셔서 감사하지만 그 중에서 이렇게 꾸준하게 또 계속 또 관심 있게 또 해주시는 분들 진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숙님 반갑습니다. 혼자를 기르는 법님 반갑습니다. 레지나님 괜찮습니다. 바람소리님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설순자님 반갑습니다. 네, 곽석규님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타로엄마님 반갑습니다. 오셨네요. 자, 오선왕님도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연금은 행복, 사랑 맞습니다. 연금은 행복이고 사랑이죠. 내 인생의 행복, 우리 가족의 사랑. 그렇죠? 이게 모든 것이 바로 연금이 주는 효과입니다. 그죠? 우리가 주식 많이 있고 부동산 많이 있고 그러면 사실 당장 우리가 즐거울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오래가지 못하고 결국은 이 돈이라는 것이 분쟁이라든가 그런 소지가 되거든요. 그런데 연금을 꾸준하게 받으시는 분들은 오히려 더 행복하더라. 그죠? 네. 사실 이게 뭐 역사에서 다 증명이 됐지 않습니까? 그죠? 이렇게, 우리가 뭐 황금알을 낳는 거위 이런 얘기 다 들어보셨잖아요. 그죠? 뭐냐면 그냥 매일같이 조그만 황금알을 계속 낳아주면 우리가 거기서 행복을 느낄 수 있지만 그 황금알을 더 큰 황금을 얻겠다고 거위의 배를 갈랐을 경우에 우리가 더 행복해지지 않고 오히려 더 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거 옛날에 우리 많이 배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연금 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가브리엘라 조님,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현재 연금저축펀드에 1억 정도가 있는데, 우리가 만 55세가 되어서 연금 개시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직 직장 생활을 하고 있고, 딱히 지금 쓸 일은 없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라고 하셨는데, 현재 저는 IRP 계좌는 없습니다. 라고 하셨는데, 네, 연금저축펀드에 1억 정도 모으셨으면 굉장히 많이 모으셨네요. 그죠? 자, 그런데 이 1억 정도에 정말 다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받은 돈이라면, 결국은 연금 탈 때 다 이제 5.5% 세금을 내셔야 되는 것이고, 또 사적연금 연간 수령액 1,500만 원에 걸릴 수 있잖아요. 그죠? 저는 뭐 개인적으로 연금저축 펀드에서 내가 더 굴려서 더 높은 수익을 낼 자신이 있다. 그럼 펀드에서 굴리셔가지고 수익을 많이 내십시오. 그러면 그 수익에 대해서 밖에서 내가 세금을 내게 되면 뭐 이자소득, 배당소득세 15.4%를 내야 되는 것이지만 연금저축 IRP 내에서 수익이 생기시면 그건 5.5%만 내면 되는 거기 때문에 세율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있을 수 있으니까 내가 수익 잘 낼 자신이 있다. 그러면 연금저축 펀드에서 계속 수익을 내시면 되겠고, 그렇지 않고 내가 만약에 중간에 그렇게 큰 수익을 낼 자신이 없다. 그러시면 그걸 빨리 연금 개시하셔가지고 쓰시라는 얘기가 아니라 연금 개시하셔서 일정한 금액 뭐 연간 1,200만 원, 한 달에 100만 원씩 내가 인출하겠다. 그럼 100만 원씩 인출하셔가지고 그걸로 재투자를 통해서 따로 뭔가를 준비해 가시는 100만 원씩 뭐 우량주를 살 수도 있고 100만 원씩 적립식 펀드를 살 수도 있고 100만 원씩 최저보증 연금을 할 수도 있고 그건 뭐 다양한 방법이 있으니까 인출해서 그걸 재투자하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죠? 뭐 이런 다양한 방법들이 있으니까 그럼 고민해 보시고 거기서 궁금한 게 있으시면 저희 센터 있잖아요. 1800-3624 저희 연금박사 상담센터가 있으니까 문의해 주시면 저희 전문가들이 여러 가지 대안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옥님 반갑습니다. 혼자를 기르는 법님.
병에 걸려서 장애인이 되어서 일을 못하고 있어요. 아이고, 안타깝습니다. 연금은 10년 다 되어가요. 조회분이 65세 되면 6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는데 100만 원 넘게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국민연금이신가 본데요. 네, 65세가 되면 60만 원 정도 받을 수가 있는데 일단 65세에 받지 마시고 연기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뭐 병이 있으시고 하시니까 또 연기하시는 건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을 수도 있겠네요. 그죠? 지금 혹시 과거에 안 낸 거 있으시면 추후 납부 가능하니까 국민연금공단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나이가 몇 살인지 모르겠는데, 추가로 낼 수 있는 금액 더 내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장애 등급 판정 받으시면 장애연금 받을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럼 장애연금과 내 본인 연금 중에서 또 더 큰 걸 받을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런 것도 국민연금공단 전화해 보셔가지고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박정희님 반갑습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네, 민터프가이님, 반갑습니다. 민 기자님, 반갑습니다. 자, 김희승님, 63년생 남성 1억 최저보증 가입하려고 하는데 5년 거치고 받을 수 있는 것을 생각하는데 가능한 것이 있을까요? 그렇죠. 지금 이제 최저보증연금이 일시납으로 하시는 것이 현재, 5% 최저보증연금이 있고요. 그 다음에 4.5% 복리를 드리는 연금도 있습니다. 일시불로 가능한 거죠. 두 개가 가능한데 비교해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이렇게 일시불 연금들이 상품이 그렇게 좋게 개발되지가 잘 않더라고요. 왜냐면 보험사 입장에서는 이제 연금 상품을 판매하면서 목돈 들어오는 거 되게 부담스럽게 생각해요. 그죠? 그냥 그러다 보니까 적립식으로 꾸준하게 들어오는 걸 더 좋아하고 목돈 한 번에 들어오면 그걸 또 갑자기 또 불려야 되는 것이니까 이렇게 목돈 들어오는 일시불 내는 연금들에 대해서는 상품이 그렇게 뭐 좋지는 않습니다. 그나마 이제 있는 것 중에서 최저보증 연금들이 있으니까 그걸 한번 확인해 보셔서 받으시면 좋겠고요. 어쨌든 거치 기간을 너무 짧게 하시면 연금으로서 의미는 없고 최대한 길게 하시는 것이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통 한 5년에서 10년 이상 거치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연금으로 받으셔야 한다는 거 명심하십시오. 중간에 내가 인출 안 되고 해지 이런 거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거 하면 다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에 반드시 평생 연금으로 받는다는 생각으로 하시고요. 사실 일시불로 내가지고 좀 더 좋은 연금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이런 상품들이 아직까지는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고 있습니다. 자, 김기현님 반갑습니다. 레지나님, 선생님 기초연금 심사 기준에 자산, 부동산 등 통장 찍힌 것 본다고 하셨는데 통장 잔액들 확인한다는 말씀인가요? 돈 흘러가는 과정까지 다 확인해도 결국은 잔고금액 합산인 거죠. 네, 사실 개인의 통장을 보진 않습니다. 하지만 금융회사에서 지급된 모든 내역을 다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내역 가지고 얼마를 내가 뭐 보험사에서 뭐 은행에서 뭐 증권사에서 얼마 받았는지를 전부 다 그걸 조사를 해가지고 기초연금 소득에 반영하거든요. 그러니까 개인 통장을 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준 사람이 그 금융사들이 얼마를 지급했는지를 다 보고 그게 무슨 과세냐 비과세냐 뭐 일정 조건이냐 아니냐 이런 거 다 보지 않고 실제로 얼마 줬는지를 다 보면서 기초연금 심사를 하기 때문에 빼돌릴 수 있는 돈은 없다. 그리고 내가 예를 들면 뭐 돈이 있었는데 그걸 어디다 숨겨버렸다. 그것도 사실상 이미 처음부터 신고되지 않은 돈이라면 뭐 장롱에 금이 뭐 한 1억 원어치가 뭐 수십 년째 쌓여 있다. 이런 거는 국가가 모르는 거니까 그걸 자산에 잡히진 않겠지만 한 번이라도 금융에 신고된 거라면 2011년 7월 이후에 한 번이라도 신고된 돈이라면 그 돈이 어디 갔는지 다 찾아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만약에 없어졌다. 그러면 좋다. 그냥 없어졌으니까 없어졌다고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자연 소비 금액이라고 해서 한 달에 한 280만 원 정도씩만 차차차 빼줍니다. 그러니까 내가 1억이 사라졌다고 해가지고 갑자기 재산이 감소돼서 기초연금 받을 수 있다? 그러지 않는다는 거 꼭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한은경님, 세금공제 받으려고 든 연금이 10년 만기가 되었습니다. 10년 동안의 연말정산에 소득공제를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으면 연금 받을 때 이율이 달라지나요? 아무리 생각해도 잘못 든 것 같아요. 라고 하셨는데, 자, 세금공제, 세액공제, 소득공제를 받는 게 연금저축상품이죠. IRP 같은 상품들. 이런 상품들은 납입할 때, 일정한 금액을 납입하고 연말정산 시에 내가 소득세를 냈으면 그 세금의 일부를 환급받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세액공제 받는다고 하죠. 옛날에는 소득공제였고 지금은 세액공제를 해서 세금을 환급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세액공제라는 것은 세금을 돌려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세금을 낸 게 있어야 돌려주는 겁니다. 주부라든가 이러신 분들은 소득이 없기 때문에 세금을 낸 게 없죠. 그러니까 연금저축 IRP를 가입해도 낸 세금이 없으니까 돌려받는 세금도 없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세액공제를 못 받은 게 된 거죠. 그 다음에 내가 소득은 있지만 세액공제를 신청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내가 제외를 시켜가지고 세액공제를 신청 안 했으면 내가 세금을 돌려받은 적이 없는 거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연금저축 IRP를 가입했지만 연말정산 시에 종합소득신고 시에 세금을 환급받지 못했다. 이 돈에 대해서는 연금 탈 때 이율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고요. 연금 탈 때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자, 연금저축 IRP는 납입할 때 세금을 돌려주고 연금 탈 때 다시 과세합니다. 세금을 돌려줬기 때문에 다시 뺏는 거죠. 이걸 과세 이연이라고 합니다. 세금을 한 번 내긴 내야 되는데 지금 돌려줬으니까 나중에 내 이겁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돌려받지 못했잖아요. 환급 못 받은 겁니다. 이런 건 세금을 이미 낸 돈이기 때문에 이거를 비과세가 아니라 기과세라고 하거든요. 기과세. 이미 세금을 냈고 돌려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연금 탈 때 그 금액에 대해서는 연금 탈 때 세금이 한 푼도 없습니다. 그리고 일시불로 찾으셔도 됩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세액공제, 세금 환급을 받지 않은 돈은 사실상 연금 계좌에 들어있으나 별로 걱정 안 하셔도 되는 돈이라는 거죠. 내가 진짜 연금 계좌에 돈이 1억이 들어있는데 단 한 푼도 세액공제 받은 적이 없다? 그러면 그냥 일시불로 빼시면 됩니다. 나이 불문, 뭐 한도 이런 거 없어요. 그냥 빼시면 됩니다. 어차피 세금공제 안 받았으면 그냥 자유저축 통장에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게 해서 잘못 든 건 아니시고요. 어차피 세액공제 안 받았으니까 지금 찾아도 그냥, 지금 나이가 몇 살도 관계없이 지금 찾아도 그냥 다 받는 거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잘못 든 건 아니신 것 같고, 이용을 잘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세금을, 2번 띄는 건 없으니까요. 자, 배지크님, 감사합니다. 네. 김영웅님, 잘 보고 계셔서 반갑습니다. 고은혜님, 네, 반갑습니다. 자, 이렇게, 계속 질문을 많이 주고 계십니다. 네. 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우리나라 연금에 대한 모든 궁금증은 연금박사 상담센터에서 해결드리고 있고요. 1800-3624 저희 센터가 있습니다. 연금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상담해드리고 있습니다. 상골만님, 아무리 생각해도 최고의 연금은 우량주식. 네, 좋습니다. 네, 우량주식. 우량주식을 꾸준하게 보유하셔가지고 나중에 연금으로처럼 활용하시는 거, 또 배당 받으시는 거 제가 추천드리고 있죠. 네, 다만, 우량주식을 샀음에도 불구하고 우량주식이 또 안 오른다고 해가지고 막 울고불고 있고 해지해놓고 이러면 안 됩니다. 제가 여러분 방송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부터 한 3, 4년 전 코로나 직전에 2019년부터 20년까지 주식이 오르기 전부터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삼성전자를 사라. 그죠? 예, 부익부 빈익빈 삼성전자를 사라라고 해서 우량 주식을 투자하라라고 말씀드렸죠. 그래가지고 그때 막 이제 많은 분들이 영상 보시고, 야, 연금 박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맞는 것 같아. 우리나라는 결국은 우량주를 사야 돼. 그래서 삼성전자 많이 사셨죠. 그래가지고 갑자기 주가가 4만원, 5만원인 게 막 8만원, 9만원까지 갔다가 지금은 7만원대로 떨어져 있죠, 사실. 이렇게 해서 또 떨어지고 나서 한 2, 3년 지금도 계속 박스권에 갇혀 있지 않습니까? 원래 4만원, 5만원짜리 주식이 갑자기 하루아침에 1년 만에 8만원, 9만원 가는 게 이상한 겁니다. 그죠? 그런데 이렇게 우량 주식을 사서 내가 장기적으로 보유해서 연금처럼 쓰겠다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이 그때는 뭐라 그랬냐면, 저는 연금 박사님 이 주식을 사가지고 정말 10년, 20년 장기적으로 보유해서 우량 주식을 가지고 내 노후를 설계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주가가 좀 오를 때는 막 좋아한 거야. 근데 갑자기 또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그제 와가지고 왜 삼성전자를 사라 그랬냐, 왜 안 오르냐, 이거 언제 오르냐, 손해보고 있는데 어떡하니, 그런 얘기 하고 계신 거예요. 아니, 그런 얘기 할 거면 사지 말았어야지. 그죠? 네. 그래 놓고 또 우량주, 이건 아닌가 보다라고 해가지고 막 해외를 가시면서 무슨 엔비디아 이런 거 사시기도 하고, 또 애플도 사고, 그러다가 또 2차전지 한다고 그래서 2차전지 또 사고, 에코프로 이런 거 사고, 결국은 뭐냐면, 처음에는 우량주를 한다고 들어왔는데, 처음에 들어왔던 나의 생각, 나의 철학은 이미 온데간데 없고, 나는 이미 그냥 주식을 매도 매수를 반복하는 투기꾼이 되어가는 과정이죠. 그죠? 그래서 중요한 건 우리 상골만님 말씀하신 대로 우량주를 가지고 연금을 설계하는 거 좋은 방법입니다. 다만 무엇이 우량주인지를 계속 찾아다니면서 이건 아닌 개별, 저거인 개별라고 해서 수시로 갈아타고 하시는 작업은 사실상 의미 없는 작업이고, 그런 와중에 증권사, 금융회사만 배가 부르고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뭐가 좋고 안 좋고가 아니라 내가 우량주라고 생각했으면 그 회사를 믿고 20년, 30년 꾸준히 갈 생각으로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병리님, 3월부터 연금 계시며 월 90 정도입니다. 5년 연기하고 싶고 추납도 2천만 원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추납하는 게 좋을까요? 네. 추납, 3월 지나시면 추납이 안 됩니다. 연금 개시하고 나면 이미 추납이 안 되기 때문에 하실 거면 빨리 하셔야 되고요. 국민연금,
어쨌든 지금 연금 개시 직전이시면 추납 2천만 원 하셔가지고, 연금액이 많이 올라갈걸요? 최소한 한 달에 15에서 20만 원 가까이 올라갈 겁니다. 그러면 안 할 이유가 없죠. 그래서, 꼭 하셔가지고 연금액을 늘리시기 바라겠습니다. 물론 국민연금 말씀드렸듯이 일찍 돌아가시면 약간 불리하지만 오래 사신다는 가정하에서는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블루블루님 반갑습니다. 주식왕님, 국민연금 수령 시 수령금액의 50%에 대해서는 건강보험료 납부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맞습니다. 이와 별도로 연간 국민연금을 2천만 원 이상 수령 시에도 추가로 건보료 납부를 하는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 국민연금 수령 시에 국민연금에 대해서 세금 내는 거 알고 계시죠? 그리고 국민연금에 대해서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는데 건강보험료 어떻게 부과되냐? 국민연금 수령액 중에서 50% 절반만 건보료 부과 대상입니다. 그리고 그 절반에 대해서 약 8% 정도의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죠. 내가 한 달에 200만 원 국민연금 받으신다. 그러면 그 중에서 200만 원 중에서 100만 원만 건보 부과 대상이고 100만 원의 8%인 약 8만 원 정도를 건강보험료로 내시게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국민연금을 연간 2천만 원 넘으면 더 내는 건 아닙니다. 그죠? 뭐, 그냥 금액의 비율로 내는 것이니까 한 달에 100만 원 국민연금 받는 사람들은 100만 원의 50%인 50만 원 곱하기 8%. 한 달에 200만 원 받는 사람은 200만 원 곱하기 50%인 100만 원의 8%. 한 달에 300만 원 받는 사람은 300만 원 곱하기 50%인 150만 원, 150만 원의 8%. 이렇게 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데 우리 주주형님 말씀하셨듯이 2천만 원 이상 수령 시에 추가로 건보를 납부하는 이건 무슨 얘기냐면 국민연금을, 내가 피부양자가 될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 피부양자가 뭐냐면 내 자식이 혹은 나를 부양하는 사람이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인데 그 직장가입자로 인해서 내가 부양을 받고 있는 거기 때문에 내 자식이 예를 들면 내 자식이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난 소득이 없어요. 그럼 내가 자식의 피부양자로 들어가서 내 건강보험료 안 낼 수 있습니다. 그죠? 안 낼 수 있는데 국민연금 예를 들면 한 달에 100만 원 받고 있어도 건강보험료 안 낼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가 되면. 자, 그런데 내가 받는 소득이 연간 2천만 원이 넘어가게 되면 그게 국민연금이든 뭐 다른 소득이든 관계없이 연간 2천만 원이 넘어가게 되면 피부양자 탈락됩니다. 그죠? 그러면 내가 내 보험료를 내야 된다는, 건강보험료를 내야 된다는 것이죠. 그죠? 그 기준에 2천만 원이라는 기준이 있다는 것이지 그것이 국민연금인지 아닌지는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뭘 합산했든 간에 연간 2천만 원 이상이시면 건강보험료를 피부양자가 탈락되는 것이고, 그죠? 그죠? 근데 그렇게 내시려면 다른 소득도 다 없으셔야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국민연금 한 달에 150, 200 받으신 분들은 다 그냥 피부양자 자격은 쉽지 않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기준이 피부양자 기준이 있고 그냥 건강보험료를 내는 기준이 있고 별도의 기준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네, 상골마님 이산이 아닌가요? 그쵸? 네, 이산은 아닌고요. 네, 잘 선택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떤 산이 맞는 산인지. 근데 이산, 저산인 걸 계속 왔다 갔다 하시게 되면, 결국은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의미가 없더라. 진종호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블루블루님. 25년부터 국민연금 수령하는데 추납 안 하면 약 75만 원 받게 되고 추납 2,400만 원을 올해 말까지 하게 되면 약 100만 원씩 받게 됩니다. 건보료를 약 7만 원씩 더 내게 된다는데 추납을 하는 게 나을까요? 라고 하셨는데 아니 국민연금을 더 받으시는 것만 국민연금만 계산해야지 건강보험료 내시는 것까지 고민할 필요는 있겠습니까? 그죠? 네. 자, 그리고 자, 일단 추납 2,400을 하게 되면 국민연금 수령액이 한 달에 25만 원이 올라갑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2,400만 원을 한 번에 냈더니 25년부터 한 달에 25만 원씩 연금액이 올라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25만 원씩 한 달에 연금이 올라가게 되면 1년이면 300이 올라가고요. 8년만 받으면 2,400을 다 받게 돼요. 그럼 이분이 64세이신 것 같은데, 그죠? 64세는 63세? 자, 그러면 64세부터 내가 8년 받으면 72세만 되면 원금 다 받는 것이고, 80세까지 사시면 16년 받으시는 거니까 원금의 더블 받는 것이고, 그 다음에 88세까지 사시면 원금의 3배를 받는 겁니다.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추납 2,400만 원에서 한 달에 25만 원씩 국민연금 올라간다 그러면 무조건 해야죠. 안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건강보험료는 그 다음 문제고. 그죠?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궈요?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장 담궈서 많이 늘려놓고 나중에 구더기가 나오면 구더기 있는 부분을 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네. 근데 어쨌든, 자, 건보료가 좀 늘어난다 하더라도 어차피 그 돈으로 뭘 해도 건보료는 늘어나요. 그죠? 네. 자, 그래서, 건보료 낸다고 해서 자꾸 걱정하지 마시고, 연금은 연금대로 늘리십시오. 사실, 건보 제도 같은 경우에는 언제 바뀔지 모릅니다. 내년에 더 강화돼가지고, 더 많은 건강보험료를 내려갈 수도 있는 것이고, 또 건보료가 줄어들 수도 있는 것이고, 제도가 언제 바뀔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런 면에서, 연금액은 연금대로 늘리시면서,
건보는 또 건보대로 또 내실 건 내십시오.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주택 양도소득세 가지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항상 드릴 말씀이 있어요. 집값이 많이 올라서 양도소득세 많이 내는 게 좋으세요? 집값이 안 올라서 양도소득세 안 내는 게 좋으세요?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여러분, 뭐가 좋으십니까? 당연히 집값이 많이 올라서 양도소득세 많이 내는 게 좋은 거죠. 그죠? 근데 집값은 올랐으면 좋겠고, 세금은 내기 싫고, 이런 도둑놈 신보가 어딨어요. 그죠? 네. 그건 아닙니다. 세금은 낼 건 내야죠. 물론 너무 많은 세금, 너무 과다한 세금을 내는 건 문제지만 낼 건 내야지 사실상. 그죠? 네. 건강보험료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 좋지 않습니까? 의료비 다 의료보험 다 되고 건강 특히 질병에 걸려도 요즘 굉장히 잘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낼 건 내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세금은 내는 건 아깝지 않습니다. 근데 그 세금이 정치인들한테 가는 게 짜증나지 사실. 정치를 똑바로 하면 내가 하다못해 세금 더 내서라도 월급을 더 주고 내가 내 돈으로라도 주고 싶은데 정치를 엉망으로 하고 있으니까 내 돈이 세금으로 가져가가지고 그 돈 가지고 그 멍청한 정치인들 월급 주는 거 진짜 짜증납니다. 어쨌든 네 그렇습니다. 낼 건 내자. 자, ST전님, 2011년 11월부터 넣기 시작한 연금저축보험이 다음 달이면 만 55세가 됩니다. 라고 하셨는데, 5년을 나눠서 연금 받는 것이 좋을까요? 새로운 연금은 증권사에 다시 넣을 계획입니다. 그렇죠. 2011년에 보험사 하셨죠? 보험사 하셨기 때문에 그만큼 이자율은 높지 않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연금저축 보험 갖고 있다고 해가지고 계속 수익이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해봐야 한 2, 3% 정도 수익 적용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통장에 수익률 낮은 통장에 계속 묻어두시는 거 의미가 없습니다. 자, 연금 우리가 수령할 때 항상 말씀드렸죠? 연금 수령할 때 여러 가지 기준 보지만 수익률 낮은 거, 수익이 별로 안 나는 건 빨리 인출하자. 그리고 수익률 높은 거, 그런 건 늦게 인출하자. 더 많이 불려서.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가지고 계신 연금저축보험 통장의 수익률이 낮다면 두실 이유는 없습니다. 55세 이전에 못 찾으니까 둘 뿐이지. 그죠? 근데 그걸 증권사로 옮겨가지고 수익을 낼 수도 있겠지만 잘못 운영해가지고 목돈이 넘어가서 잘못 운영하다가 손실을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차라리 지금 말씀하신 대로 55세가 되면 연금을 개시하십시오. 5년 만에. 2011년 연금저축이니까 5년 만에 찾을 수 있거든요. 5년간 빨리 인출하셔가지고 인출한 금액 가지고 재투자하시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량주를 사든가 적립식 펀드를 하든가 최저보증연금을 하든가 다른 방법을 통해서 더 높은 수익으로 불려갈 수 있도록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요산도 아닌 개벼 우리 장골마님 빨리 정착해서 어느 산인지 찾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죠? 네. 자, 오장우님 국민연금 4월부터 수령합니다. 축하드립니다. 국민연금 받으시네 이제. 박정희님, 그 연금저축 5년 세액공제 받은 5년 세액공제 못 받은 건 받을 때 구분이 되나요? 네, 그렇죠. 연금저축에서 세액공제 받은 부분과 못 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 홈택스에 국세청에 가시면 연금저축 세액공제 소득공제 확인서가 있습니다. 그걸 띄워보시면 얼마를 세액공제 받았고 얼마를 안 받았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죠? 네. 그런 게 돼 있고요. 그거를 아마 연금 받을 때 그 증권사나 그런 데 제출하시게 되면 연금저축 세액공제 받은 것은 세금을 내겠지만 받지 않은 것은 세금을 안 내게 되는 것이고, 그랬을 때 먼저 그 세액공제 안 받은 거, 세금 없는 게 먼저 인출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세액공제 받은 부분, 이렇게 순서가 있습니다. 그렇게 구분돼서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조정희님, 퇴직금이 DB가 아닌 일시납으로 되어 있는데 퇴직금 정산법이 궁금합니다. 올해 임금 피크 들어가는 58세 직장인입니다. 라고 하셨는데, 퇴직금이 DB가 아니시라면, DBDC가 아니시라면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하고 있지 않은 일반 사업장입니다. 퇴직금 제도 도입하고 있는 거죠. 아직 퇴직연금 제도를 시행하지 않은 사업장이죠. 자, 이런 경우에는 그냥, DBDC가 아니고, 과거에 우리 옛날 퇴직금 정산 방법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고 있냐면, 퇴직 직전 3개월 평균 급여 곱하기 근속연수. 아시겠죠? 퇴직 직전 3개월 평균 급여가 얼마인지에 따라서 내가 퇴직 직전 3개월 동안 평균 임금, 일평균 임금으로 보는데 어쨌든 대략 평균 급여가 월 한 500만 원이다. 그럼 500만 원 곱하기 내가 20년 근속했다. 500만 원 곱하기 20년. 1억 원이 퇴직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계산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확하게는 월 평균 급여지만 정확하게는 일평균 급여 곱하기 30일.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본 광고는 생명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자, ST제님, 그런데 5년간 받으려면 1,500만 원 빠듯합니다. 라고 하셨는데, 우리 ST제님, 그 연금저축 계좌에 있는 돈이 전부 세액공제 받은 것인지, 세액공제 받지 않은 돈도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전부 세액공제 받은 거와 수익이라면, 그게
지금 뭐 7,500 들어있는 것이 전부 그 돈이라면 좀 빠듯하게 1,500 이내에서 빼셔도 되겠지만, 그렇죠? 네. 그렇지 않고 세액공제 받지 않은 원금들도 있다면 걔는 빼고 계산해야 되는 것이니까 그걸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그러면 5년간 받지 마시고 6년간 받으시면 되는 거니까, 네. 그 한도 내에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송종식님 오늘 처음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민연금에 대해서 좋은 걸 말하고 싶습니다. 네. 2년 10개월 넣고, 집사람은 올해 74세이고, 저는 75세입니다. 올해 97만원 주네요. 올해 살아 죄송하네요. 현재 1억 4,800만원 받았습니다. 네, 어쨌든, 많이 받으셨네요. 네. 국민연금 사실 제일 좋은 제도이긴 합니다. 네. 사실, 최근에, 우리 어머니가 저한테 국민연금 받으시는 거 내역서를 주셨는데, 보고 놀랐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왜냐면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셔가지고 유족연금 받고 계시거든요. 근데 우리 아버지 실제로 내가 정확한 게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국민연금을 얼마 내고 돌아가셨나 봤더니 국민연금 내신 총액이 50만 원 있어요. 50만 원. 53만 원이었나? 그러니까 왜냐면 아버지가 91년도에 돌아가셨고 88년도에 국민연금 시행됐으니까 3년간 직장 생활 하시면서 그때 가지고 한 50만 원 내신 건 매달 50만 원이 아니라 납입한 총액이 50만 원이에요. 근데 아버지 돌아가셔가지고, 아버지가 2000년도에 돌아가셨구나. 돌아가시고 나서, 그러고 나서 지금 20년 넘게 우리 어머니가 유족연금 받고 계신데, 지금까지 유족연금 받은 총액이 5천만 원이에요. 감사합니다. 어쨌든, 50만 원 내고 5천만 원 받는 연금입니다. 그죠? 예. 그래서, 국민연금에 대해서 불만 없습니다. 네, 우리 어머니가 많이 받고 계시기 때문에, 물론 한 달에 받는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어쨌든 낸 거에 대해 훨씬 많이 받는 건 국가가 그런 제도를 만들어 놨기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제가 엄마한테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국민연금 기금 고갈되는 이유가 우리 집 때문이었군요. 네. 자, 그만큼 국민연금은 현재 받으시는 분들에게 되게 유리한 제도고 앞으로 받으실 분들에게도 되게 유리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에게 조금 더 피해가 가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빨리 연금 개혁을 통해서 조정할 필요가 있겠죠. 자, 조명수님, 안녕하세요. 64년생이라 곧 연금 불입이 끝납니다. 임의 계속 가입을 하고 싶은데 얼마를 내야 좋을까요? 지금 직장 다니고 있습니다. 네. 자, 임의 계속 가입하셔가지고 60세가 되면 국민연금 납입은 의무 납입은 종료가 됩니다. 하지만 내가 연금 개시가 63세다 혹은 64세다 그러면 그 남은 기간 동안 60세부터 63, 64세까지 3, 4년 동안 국민연금을 추가로 불입할 수 있습니다. 그걸 임의 계속 가입이라고 하거든요. 내가 의무 가입자는 아니지만 추가로 낼 수 있는 것이죠. 자, 이때 얼마를 내시면 좋겠냐? 그냥 식을 봐서 계략적으로 말씀드리면 내가 그 전에 냈던 금액과 비슷한 금액을 내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왜냐면 결국 평균 소득을 보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낸 돈 대비 가성비는 뭐 최저 금액을 내는 것이 좋죠. 그죠? 네, 하지만 그렇지 않고 결국은 낸 금액 정도 내가 그동안 꾸준하게 30만 원 내왔다. 그럼 지금도 30만 원 내시는 게 가장 평균적으로 좋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고 금액 대비해서 얼마 내면 얼마 받는지 국민연금도 알려주거든요. 그걸 물어보시면서 한번 가성비 따져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김희숙님, 좀 전에 질문했는데 하나 더 하고 싶습니다. 2017년 가입한 변액연금보험이 수익률이 8% 정도여서 차라리 해지해서 최저보증연금에 월납으로 다시 가입해서 5년 납 정도 가입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일시납 9천만 원이 있어서 월납으로 하려고요 하셨는데, 네. 예전에 가입한 변액연금이 수익이 안 나가지고 주가가 그렇게 오르지도 않고 또 올랐다 떨어지고 사업비도 많이 떼고 그래가지고 별로 이렇게 수익이 안 나는 것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죠? 물론 지금부터 잘 유지하셔가지고 앞으로 수익이 잘 난다면 연금액이 더 많이 올라갈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런 부분에서 내 확신이 없다. 그리고 투자해서 괜히 손실을 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최저보증연금으로 옮기시면 연금액이 확정되기 때문에 그런 유리한 점은 있습니다. 하지만 최저보증연금은 반드시 연금으로만 받으셔야 되고 중간에 해지하거나 인출하게 되면 더 큰 페널티가 있기 때문에 그걸 참고해서 잘 옮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런 부분에서 어느 게 효과적인지는 저희 센터 1800-3624 연금박사 상담센터에서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궁금한 거 있으시면 연금박사 상담센터에 전화 주시면 전문가들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금박사 라이브는 매주 월요일 저녁 9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연금에 대한 모든 궁금증 1시간 동안 해결드리고 있고요. 대한민국 연금 전문 방송이고요. 네, 대한민국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르고 고령화 문제가 가장 심각하고 노인 인구가 늘어나는 이 대한민국, 전 세계에서 가장 문제가 심각한 나라 대한민국의 노후의 가장 중요한 재산 연금에 대해서 상담해 드리는 방송 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로 오신 분도 많이 계신데
자, 우리 새신자 환영합니다. 새신자 환영하고요. 네, 또 매주 들어오셔서 이 시간 동안 또 연금 박사님의 설교를 잘 들으시면서 여러분 노후에 연금을 잘 준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믿으십니까? 믿으시면 아멘 해주십시오. 아멘. 자, 평범한 일상님. 네, 네, 감사하고요. 오장훈님, 4월부터 월 177만원 지금 직장 생활 중 연기하고 싶은데요. 건강보험료 걱정입니다. 부산의 공시가격 1억 원 집 소유 걱정됩니다. 연기 안 하고 받아야 될지 직장이 있으면 깎인다고 하는데요. 네. 뭐, 그쵸. 국민연금, 지금 받으실 때 연금,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그 A값 한 280만원 이상 있으시면 국민연금 깎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또 국민연금 되게 많으시네요. 그죠? 그리고 소득이 있으시다면 제가 보기엔 연기하시는 게 어떨까 추천드리겠습니다. 건강보험료? 뭐 낼 건 내셔야죠. 어차피 177만원 받으시는데, 건강보험 피부양자 안 되고요. 그죠? 네, 탈락되는 것이고, 어차피 그냥 낼 건 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더 많이 불리셔가지고 조금 더 내세요. 그죠? 네. 그리고 감액되면서까지 국민연금을 받으실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대장77님 반갑습니다. 주님의 자녀님. 네. 개인연금 저축은 5년 납부하고 만 55세에 받을 수 있나요? 네. 그렇죠. 5년만 내시고 나면 55세가 되시면 연금 개시할 수 있습니다. 얼마 안 되겠죠, 대신. 그리고 개인연금이 총 5천만 원이 있다면 만 55세에 수령할 때 10년 동안 분할해서 받을 수 있나요? 그럼요. 네, 5천만 원을 500만 원씩 분할해서 10년간 분할해 받을 수 있습니다. 길게 분할하는 것은 아무도 말리지 않습니다. 짧게 분할을 못하게 하는 것일 뿐이죠. 평범한 일상님 반갑습니다. 2013년 이전 가입한 개인연금은 55세에 5년 수령도 가능하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맞는 얘기인가요? 맞습니다. 2013년 3월 이전에 2월 달까지 가입하신 연금 저축은 연금 개시, 의무적으로 연금으로 받아야 될 기본 연도가 5년입니다. 5년. 그죠? 그리고 2013년 3월 이후에 가입하신 연금저축 IRP는 의무로 10년입니다. 10년. 그죠? 네. 그래서 그 이전에 가입하신 경우에는 5년이면 다 뺄 수 있는데, 다만 5년이면 연금 받을 수 있지만 1년에 그렇게 5년간 뺐는데 1년에 받는 수령액이 1,500이 넘어가게 되면 종합과세되니까 그 한도에 걸리지 않도록은 별도로 유지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2천만 원 있다. 그러면 벌써 400만 원씩 5년에 빼는 거 괜찮습니다. 근데 1억이 있다. 1억을 5년에 뺀다고 2천만 원씩 빼버리면 연간 1,500 한도를 초과해버리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더 큰 세금을 내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야화님 늦게라도 오셔서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시광님. 네, 공적연금은 당사자가 수령하다가 사망 시 배우자가 성인 자녀가 일정 비율 수령은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개인연금과 퇴직연금도 당사자가 수령하다가 사망 시 배우자나 성인 자녀가 수령 가능한가요? 라고 하셨는데, 자, 공적연금은 내가 받다가 사망하게 되면 내가 배우자 혹은 25세 미만 자녀가 있으시다면 유족연금이 지급됩니다. 유족연금은 내가 받던 연금액의 60% 정도가 지급되는 것이죠.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걸 받는 배우자가 본인 연금이 있을 경우에는 선택해야 됩니다. 둘 다 받을 수 없습니다. 배우자 본인 연금 받을 것이냐 아니면 돌아가신 분의 유족연금 받을 것이냐 둘 중 하나를 선택하셔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이건 받는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죠. 배우자가 연금이 없다면 60% 받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으나 배우자가 연금이 있다면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되기 때문에 뭐 하나는 포기한다는 겁니다. 배우자가 본인 연금 받겠다 그러면 유족연금은 더 이상 못 받습니다.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유족연금 제도가 배우자가 연금이 없다면 굉장히 좋은 제도지만 배우자가 연금이 있다면 결국은 버리는 제도가 되기 때문에 그런 이제 일장일단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은 내가 받다가 사망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그걸 상속하게 되는데 연금저축 IRP 같은 경우에는 배우자에게 상속해서 그 배우자가 계속 이어받을 수 있습니다. 그죠? 자금이 고갈될 때까지. 자, 그런데 개인연금 보험 같은 경우에는 내가 받다 사망하게 되면 배우자에게 지급하는데 보증기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일정한 보증기간 내에서만 지급하고 그 보증기간을 초과하게 되면 더 이상 지급되지 않죠. 그죠? 그래서 상품별로 다 지급은 된다. 그리고 최저보증연금 같은 경우에 지금 많이 판매되고 있는 5%, 6%, 7% 최저보증연금 같은 경우에는 내가 받다가 사망하게 되면 내가 못 받아간 원리금을 일시불로 상속하게 됩니다. 그죠? 이렇게 연금의 종류별로 또 연금의 상품별로 또 세제에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수령은 가능한데 그런 부분에서 약간의 조건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민연금은 배우자는 갈 수 있지만 자녀에게는 유족연금이 못 갑니다. 자녀에게 가려면 자녀가 25세 미만이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성년이 된 자녀에게는 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개인연금은 내 재산이기 때문에 내가 그거를 줄 수 있다면 누구에게든지 상속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상속의 범위도 다르고요. 그 다음에 주는 금액도 다르기 때문에 그런 모든 부분에서
전문적인 상담을 받아봐야 정확하게 알 수 있다. 그런 전문적인 상담을 어디서 해준다? 연금에 대한 전문가들이 모여있는 연금박사 상담센터 1800-3624 저희 전문가들 15명의 전문가들이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을 통해서 여러분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강승만님, 연금 130만원씩 받고 있는데 괜찮은 건가요? 뭐, 연금 많이 받으면 좋은 거죠. 더 많이 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윤소희님, 조금 늦으셨네요. 꼭 제 방 보시기 바라겠고요. 찐수희님, 반갑습니다. 처음 인사 오셨네요. 새신자 오셨습니다. 네, 같이, 할렐루야. 네, 네. 자, 여러분 꼭, 연금을 통해서 노후의 행복 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상골만님, 혹시 투자로 결정하시면 사장님 도덕성 보시고 신기술 전문 용어 양복장이 서울대 재판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 네, 어쨌든 우리 상고마님 우리 주식 좋아하시는데 주식 꼭 잘하셔가지고 성공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자, 미스터 손님 개인연금은 10년 상환도 되고 20년 상환도 됩니다. 네, 그렇죠. 네, 10년 확정으로 받을 수도 있고 20년 확정으로 받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종신으로 받을 수 있는 방법도 보험사에 있습니다. 자, 네. 상골마님 꾸준하게 사고 계시네요. 그죠? 꾸준하게 사고 가셔가지고 많이 느끼시길 바라겠습니다. 꾸준하게 하신다면 좋죠. 꾸준하게 못하니까 문제죠. 자, ST전님, 6년으로 나눠받는 거 생각 못했네요. 그죠? 1년에 1,400만원씩 정도 수령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찐수인님, 단기납 종신보험 고민 중입니다. 고민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제 끝났습니다. 끝났어요. 내일이면 끝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더 이상 고민하지 마시고 하실 거면 빨리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ST전님, 아멘. 찐수인님, 연금 질문만 가능한가요? 뭐, 연금, 보험, 투자, 금융에 대한 모든 거 질문하고 있고요. 모르면 알아서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찾아서. 자, 진님 감사합니다. 보미님, 산재장애연금을 수령한 당사자가 사망하면 배우자에게 유족연금이 있나요? 이건 산재장애연금은 유족연금 기능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유족연금은 국민연금에만 있는 것이고요. 장애연금은 본인에게만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따로 본인이 사망하게 되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산재공단에 따로 한번 물어보셔야 될 것 같긴 합니다. 그죠? 네. 자, 토끼방님, 종신보험 월 150만원 5년 넣고 5년 경과하여 10년 채우고 해지해서 비과세 최저보정 일시불 연금이랑 비과세 월 150 5년 넣고 5년 거치해서 10년 채우고 연금 받는 거 좀 어떻게 더 많이 받나요? 이거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네. 종신보험을 가입해서 하는 것과 최저보증 연금으로 가입해서 나중에 연금 받는 것과 어떤 게 많이 받나요? 사실 이거는 뭐 비교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종신보험은 사망보장이기 때문에 보장 목적으로 하시는 거고, 그죠? 연금은 연금 목적 하시는 겁니다. 목적이 완전 다른 상품입니다. 그죠? 네. 그리고 제가 계산해 봤는데, 어쨌든 연금은 연금 목적으로 가시는 게 더 유리합니다. 그죠? 단기적으로 뭐 그 차이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연금은 연금 목적으로 하시는 게 더 유리하고요. 목돈 마련은 목돈 마련 목적으로 가시는 것, 보장은 보장 목적으로 가시는 것. 이렇게 목적을 확실하게 가지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지 않고 얘가 무슨 뭐 보장도 되고 연금도 되고 목돈도 되고 뭐 이렇게, 이런 건 별로 안 좋습니다. 아시겠죠? 큰 의미가 없고, 그렇게 좋아 보이는 구간이 있긴 하겠지만, 결국은 목적대로 가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김봉규님, 남편 63년생 국민연금 56만원 예정, 배우자 65년생 연금이 없으세요. 어떤 연금이 좋을까요? 앞으로 4, 5년 일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일하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지금 65년생이시면 나이가 이제 내일 모레 환갑이시지 않습니까? 연금을 언제부터 받으실지 모르겠지만 연금을 좀 내가 70세 이후부터 받겠다라는 기간이 한 10년 이상 벌어지신다. 그러면 최저보증연금이라든가 개인연금 보험 추천드리고 있지만, 그렇지 않고 내가 바로 연금 한 5년 이내에 받아야 된다 라고 하시게 되면 개인연금 보험은 그런 게 불가능하고, 그러면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연금저축 IRP에 세액공제 받으면서 소득이 있으시니까 세액공제 받으면서 납입을 하시고, 그리고 5년간 딱 불입하신 다음에 5년 후에 퇴직하시게 되면 그 5년을 연금으로 개시하는 겁니다. 물론 그 기간 동안 수익을 내기 위해서 조금의 노력은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해서 연금저축 IRP를 통해서 5년 후에 바로 연금 개시하는 방법 있기 때문에 내가 연금을 언제 개시하실 것인가에 따라서 연금 선택이 좀 달라지게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공백님 감사합니다. 제이님 안녕하세요. IRP 계좌에 세액공제 받지 않은 금액도 55세 연금을 일단 개시해야 인출 가능한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IRP에 계시는군요. IRP는 한번 들어가면 인출이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세액공제 받았던 안 받았던 55세가 돼야지 인출이 가능하고 55세 이전에는 해지하지 않는 이상 한 푼도 뺄 수 없습니다. 아시겠죠? 네. 자, 산지님 감사합니다. 아멘. 자, 오늘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질문 주고 계십니다. 네. 자, 연금박사 라이브, 오늘 사실, 이미 지쳤어. 왜냐면, 지금, 월말까지
지금 뭐 워낙 많은 분들이 문의 주셔가지고요. 지금 저희 센터에 요 며칠 사이에 뭐 거의 셀 수 없는 분들이 문의 주셔가지고 뭐 진짜 정신 없었습니다. 정신 없습니다. 이렇게 참 상품이 뭐 달라지게 될 때 많은 분들이 질문 주시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저희 센터는 이게 단기적으로 뭐 종신보험이라든가 이런 투자에 대한 상담도 해드리고 있지만 가장 기본적인 건 저희가 추구하는 방향은 연금이다, 연금. 그래서 우리 사회에 연금을 많이 준비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는 거고, 그리고 우리 사회에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뭐 주택연금, 기초연금까지 이런 종합적인 포트폴리오를 잘 짜시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걸 잘 짤 수 있도록 종합적인 상담을 해드린다. 지금도 질문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거 받으면 저거 못 받고 저거 받으면 이거 못 받고 뭐 건강보험이 늘어나고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 종합적으로 여러분들이 포트폴리오를 짜실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걸 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저희 연금박사 상담센터 대한민국에는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김희구님 1억으로 일시불 개인연금 넣으면 어떻게 받는 건가요? 그러셨는데, 자, 일시불로 개인연금 넣으시면 나중에 연금 수령할 수 있는데, 일시불 연금은 어떤 상품이냐에 따라서 연금 수령 방식은 다 다릅니다. 기본적으로 일반적인 연금들은 연금 수령 방식이 종신연금, 평생 받는 종신연금, 돌아가실 때까지. 그 다음에 돌아가시고 나면 끝나는 거죠. 근데 혹시라도 일찍 돌아가시게 되면 일정한 보증기간, 10년, 20년, 그 보증기간 내에서는 상속인에게 드리지만 그 기간 지나고 난 다음에 돌아가시면 끝나는 이런 종신연금. 대신에 오래 살면 평생 드리는 거죠. 그거 말고 받을 수 있는 게 뭐냐면 확정기간연금. 확정기간연금 뭐냐면 일정한 정해진 기간 동안 받는 겁니다. 10년, 15년, 20년. 그러니까 정해서 받을 수 있고요. 그 기간 내에 돌아가시는 살아계시든 관계없이 그 금액을 드리는 겁니다. 내가 10년 확정으로 받기로 했는데 7년 받고 돌아가셨어요. 그럼 3년은 자녀에게 지급합니다. 그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상속형 연금이라고 해서 이자만 받다가 원금을 상속해 주신 연금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최저보증연금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일시불로 가입하시지만 이런 상품들은 선택 자체가 종신연금만 가능합니다. 그죠? 그래서 평생 연금 받으시는 것만 가능하고 확정기간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평생 연금 받으시는 건 좋은데 만약에 일찍 돌아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좀 전에 일반 연금은 평생 종신연금으로 받다가도 일찍 돌아가시면 보증기간 동안만 지급한다고 했고 이 보증기간 동안 지급받는 연금의 총액이 원금도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저보증연금은 혹시 평생 연금 받다 돌아가신다 하더라도 일찍 돌아가신다 하더라도 쌓여있는 원리금을 일시불로 다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손해볼 건 없겠죠. 그런 특징이 있다라고 해서 기본적으로 받는 방식들이 상품에 따라서 다 다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김정태님, 1999년 가입한 종신보험 납입 완료 후 유지 중이고 상당히 좋은 조건으로 보이는데 결혼하지 않아 가족이 없습니다. 금액이 적더라도 중도 해제하는 게 좋을까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1999년도에 가입하신 종신보험 굉장히 좋은 보험입니다. 저도 갖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는 좀 젊으셨을 거고 그 다음에 이율도 높았기 때문에 낸돈 대비 사망보험금이 엄청나게 큰 보험입니다. 뭐 사망보험금 자체가 크게 가입하지는 않으셨겠지만 낸돈과 받는 돈을 따져보면 굉장히 좋은 조건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가지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중간에 해지하시길 보험사는 이걸 중간에 해지해 주길 바라실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괜히 해지해가지고 보험사 배불려 주지 말고 그냥 가져가십시오. 아시겠죠? 그럼 나는 가족이 없는데 어떡하냐. 그죠? 내가 그 당시에는 결혼을 할 줄 알았지만 지금 가족이 없다. 그죠? 그러면 나중에 돌아가실 때 사돈의 8촌한테라도 주시고 조카한테라도 주시고 정말 줄 데가 없다. 그러면 기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자, 이거를 해지하시는 방법은 좋은 게 아니고요. 연금 전환도 하시면 안 됩니다. 연금 전환도 결국은 해지기 때문에. 그죠? 하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 좋은 보험은 사망 보장으로 최대한 활용하시는 게 좋다. 아시겠죠? 네. 사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선진국 같은 데서는 어떤 경우가 발생하냐면 이런 김정태님 같이 내가 종신보험을 가입했는데 정작 결혼을 하지 않고 혹시 자녀가 없어서 물려줄 사람이 없다. 그럼 이 보험을 타인에게 팔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이 보험 거래가 안 되죠. 그죠? 그러면 내가 이거를 해지해서 반밖에 못 찾느니 타인한테 한 80% 가격으로 팔 수 있잖아요. 그죠? 이런 게 선진국에 있거든요. 이게 피보험자를 교체하는 거죠. 우리나라는 현행법상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게 좀 유리하지 않습니다. 이런 제도가 빨리 도입돼서 이렇게 좀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정말 불가피하게 이렇게 해지하셔야 될 분들에게 뭔가 대안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주시강님, 퇴직연금도 55세 이상부터 수령 개시일에 연금 수령 신청을 해야 개시 1년차가 적용되는지요? 네. 자, 연금 개시 1년차가 적용되는 것은 1년차, 2년차, 연금을 개시해야 1년차가 적용된다는 것은 퇴직금,
퇴직금 원금에만 해당됩니다. 아시겠죠? 일반적으로 내가 IRP도 퇴직연금인데 IRP에 내가 추가 불입한 거, 연금저축후반대에서 내가 불입한 거 이런 돈들은 55세가 그냥 1년 차입니다. 수령하지 않아도 1년, 56세 2년, 57세 3년 이렇게 연차가 올라갑니다. 자, 그런데 퇴직금 원금이 IRP에 들어와서 이거를 연금으로 수령하시는 경우에는 한 푼이라도 수령해야 1년 차로 잡힙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그걸 어떤 돈이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걸 제대로 한번 판단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큰손님, 130% 종신보험 제가 계약자이고 남편이 피보험자인데 사망하면 상속세가 있어요. 네. 자, 남편이 피보험자인데 누가 사망하냐에 따라 다른 거죠. 어쨌든 상속이란 것은 계약자가 사망해야 됩니다. 돈을 낸 사람이 계약자고 보험은 피보험자의 몸뚱이를 빌리지만 결국 계약자의 자산입니다. 그래서 우리 큰손님이 계약자시기 때문에 큰손님이 사망하시게 되면 그 보험에 대해서 계약자가 이전이 됩니다. 피보험자가 사망한 게 아니기 때문에 보험금이 지급되지는 않고요. 그 납입한 보험료가 상속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상속이 되는 것에서 상속 재산에 합산되는 것이고 전체 자산이 얼마냐에 따라서 우리 큰손님의 자산이 얼마냐에 따라서 상속세가 발생하겠죠. 그죠? 피보험자 남편이 사망하시는 경우에는 남편이 사망하시게 되면 사망보험금이 나오겠죠. 근데 중요한 건 계약자 큰손님이 돈을 내셨고 사망보험을 큰손님이 받으시게 되면 상속이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큰손님이 내셨고 큰손님이 받았기 때문에 내가 누구한테 준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상속세가 없습니다.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큰손님이 받아가지고 결국 큰손님이 언젠가 돌아가시면 자녀에게 줄 거 아닙니까? 그때는 상속세가 나오겠죠. 자, 마돈나님, 소득이 있으면 국민연금 60세 이후에도 계속 내는 건지요? 몇 세까지 내는 건지요? 자, 소득이 있으면 60세가 되시면 더 이상 소득이 있어도 국민연금 내시지 않습니다. 의무납입이 종료되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건 안 낸다고 좋아할 게 아니라 60세가 되기 전까지는 회사에서 반 내주고 내가 반 냈습니다. 그쵸? 근데 60세 이후에는 회사도 반을 안 내줍니다, 이제. 그러니까 60세 이후에 내가 더 내고 싶다. 그럼 지난달까지는 회사가 반, 내가 반 냈는데 60세 이후에는 내가 내고 싶다. 그러면 내가 다 내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언제까지 내는 것이냐? 이거 60세 이후에는 내고 안 내고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내려면 다 내야 되고요. 아니면 안 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언제까지 내는 것이냐? 소득이 있으면 계속 내셔야 되는 것이고, 그죠? 네. 낼 수 있는 것이고, 연금 개시 전달까지 낼 수 있습니다. 이미 계속 가입자들을 통해서. 아시겠죠? 네. 자, 해브님, 안녕하세요. 공적연금 받은 지 3년 됐는데 건강보험료가 30만원 내서 힘들어요. 라고 했는데, 공적연금 받아가지고 건강보험 내시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공적연금도 받고, 재산도 있고, 다른 돈도 있고, 부동산도 있고, 이러니까 건강보험료가 30만원 나오시는 거지. 왜 건강보험료 30만원 내는 게 뭐가 잘못인데, 30만원 내는 걸 왜 자꾸 공적연금 탓을 하시는 거예요? 공적연금을 얼마 받으신지는 모르겠지만 공적연금을 통해서 건강보험료를 내시는 것이 30만 원이 안 됩니다. 그죠? 30만 원 건강보험료 30만 원이 전부 공적연금 때문이라면 이게 얼마가 돼야 되냐면 28이 16, 38이 24, 48이 32 공적연금 800만 원 받으셔야 돼요. 800만 원. 공적연금 한 달에 800만 원 받으신 분들이 공적연금 때문에 한 달에 건강보험료 30만 원 내시는 거예요. 공적연금 800만 원 받으시면 30만 원 건강보험료 내세요. 공적연금을 한 달에 800만 원씩 받으시면서 건강보험료 30만 원 안 내시면 안 되죠. 그죠? 근데 결국 뭐냐? 우리 해부님께서 30만 원 건강보험료 내시는 거는 공적연금 탓이 아니다. 아시겠죠? 네. 다른 재산도 있기 때문입니다. 자, 윤은주님, 53세입니다. 국민연금 추납 90개월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연금 받기 전에 하는 것보다 지금 하면 더 많은 연금 받을 수 있는 것 아니요? 것이 아닌가요? 지금 추납하면 물가와 연동돼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건 아닌가요? 맞습니다. 우리 윤은주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53세인데 지금 추납하시게 되면 국민연금이 나중에 하는 것보다 지금 하시는 것이 더 높고요. 그 다음에 물가 상승을 연동해가지고 조금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더 유리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윤은주님께서 항상 고민해 보실 게 뭐냐면 만약에 지금 추납을 하시고 내일 돌아가셨습니다. 날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국민연금을 추납해서 연금액이 올라가긴 하겠지만 나는 그러면 추납을 안 하면 내가 놉니까? 그러지 않죠. 내가 추납할 수 있는 금액이 예를 들면 1,000만 원이 있다. 1,000만 원을 지금부터 예를 들면 은행에 예금에 넣어가지고 10년을 불리면 그것이 4%, 3% 이자가 10년간 붙습니다. 그죠? 그러면 10년 후가 되면 내가 이자가 40%가 붙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무슨 얘기냐? 결국은
기회비용상으로 내가 지금 미리 내가지고 국민연금이 올라가는 부분도 있지만 그걸 내가 다른 걸로 굴려서 나중에 더 많은 수익을 낼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굴릴 자신이 없어가지고 날려먹을 것 같다. 그러면 국민연금 추납하셔야죠. 그죠? 그런데 또 하나 보실 게 국민연금 추납했다 하더라도 내가 만약에 거기서 사망한다면 이건 사실 날리는 돈이 될 수 있다는 거 꼭 생각해 보시고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 지금 국민연금은 납입하는 달에 소득대체를 적용하는데 지금 연금개혁 얘기 중에서 소득대체율을 지금 떨어뜨리고 있는데 이걸 다시 올리겠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걸 소득대체를 올려버리면 지금보다 소득대체율이 올라가 버리는 거기 때문에 지금 추납하신 분들이 바보가 돼요. 그죠? 이런 걸 잘 생각해 보시면서 결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굳이 미리 추납하는 걸 그렇게 추천드리고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자, 3터님. 개인연금 수령이 연간 1,500만 원이라고 들었고요. 한도가, 그죠? 아내의 연금 포함 금액인가요? 아닙니다. 아내는 아내고 나는 나누죠. 나는 개인이면 개인이지. 부부가 서로 연금액을 합산해서 국가에서 뭘 하지 않습니다. 그죠? 내가 부부는 부부 따로지 않습니까? 언제 이혼할지 모르는데. 네, 어쨌든, 네, 그렇습니다. 각각입니다. 각각. 그죠? 자, 그런데 의료보험 2천 역시 가구소득인지 각각인지요? 라고 했는데, 자, 이거 2천은 피부양자를 하는 것은 각각입니다. 각각. 그런데, 건강보험료를 산정하는 것은 가구를 봅니다. 그러니까 건강보험료 산정이냐, 피부양자 자격 판단이냐, 이건 각각 다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윤우님, 연금 타기 전에 일시납으로 하는 것보다 지금 수납하면 매년 물가 연동되어서 더 많은 연금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윤우님 말씀 맞는데, 이런 조건들이 몇 가지가 있으니까 그걸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제이님, 2000년 이전 개인연금보험 55세에 개시 안 하고, 거치하면 최저보증 이율 보장되나요? 라고 하셨는데 2000년 이전에 가입하신 개인 연금저축 그때 확정 이율 상품이 있었거든요. 뭐 7%, 8%짜리 그 상품인지 아닌지를 보셔야 돼요. 그렇게 확정 이율을 보장하는 상품인 경우에는 개시 안 하고 연장하게 되면 연장하는 기간 동안 확정 이율을 보장해주는 상품이 있습니다. 그거는 그 보험사에 전화하셔가지고 이게 확정 이율을 주는 것인지 안 주는 것인지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상품에 따라 다릅니다. 자, 그리고, 어차피 개인연금저축이라는 것이 55세에, 연금을 개시할 수 있지만, 납입 자체는 소득이 있다면 계속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55세가 된다고 해가지고 더 이상 납입이 안 되고 이런 건 없으니까, 그 납입 기간에 따라서 납입 기간이 종료됐으면 더 이상 할 수 없지만, 납입 기간이 계속 열려 있으면 하실 수 있는 거니까, 그 상품에 대해서 보험사에 전화해 보셔가지고 확인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상품마다 약간씩 다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1시간 가까이 여러분 연금에 대해 상담해드렸습니다. 계속 질문들이 있으시겠지만, 연금박사 라이브는 매주 월요일 저녁 9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그죠? 봄, 여름, 가을, 겨울 언제, 또 그리고 국내에 있으나 해외에 있으나 관계없이, 매주 월요일 9시에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어서 연금에 대한 모든 궁금증 상담해드리고 있습니다. 좀 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제가 해드리고 싶은데, 연금에 대한 내용들이 워낙 또 궁금한 게 많으시기 때문에 제가 빠지지 않고 해야 될 것 같고요. 한번 생각해보고 다양한 내용으로 또 여러분께 준비할 수 있도록 라이브를 좀 더 확대해 볼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대한민국에는 연금에 대한 궁금증을 물어볼 수 있는 곳이 있다. 연금박사 상담센터 1800-3624 궁금하실 때 전화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연금박사 라이브에 오시면 연금 전문가 연금박사가 여러분의 모든 궁금증을 상담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금박사 구독! 좋아해 주시고요. 지금 좋아요 더 누르고 나가세요. 좋아요. 그냥 나가지 말고 좋아요 누르고 나가십시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금박사 구독, 좋아요 하시면 여러분은 행복해지고 여러분 주변 분들도 행복해지시고 여러분 주변 분들에게 연금의 중요성을 많이 알려주셔서 우리나라가 주식, 부동산도 물론 좋지만 연금을 잘 준비해서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행복한 노후를 살 수 있는 그런 날이 오기를 진심으로 기대하겠습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연금이 중요해진다는 거 다들 느끼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죠? 자, 오늘 다 수고하셨고요. 여러분 한 주 동안 건강하게 보내시고 저도 지금 이번 주가 굉장히 바쁜 주인데 어쨌든 잘 마치고 다음 주 월요일 날 또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설날 또 껴있는데 설날에도 또 연금박사 라이브 계속 하니까 언제든지 걱정하지 마시고 이 시간 월요일 저녁 9시에 여러분 유튜브만 키시면 연금박사가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다는 거 명심하시고 꼭 연금 궁금하신 거 언제든지 물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또 행복한 한 주 되시고 다음 주 월요일 날 저녁 9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생명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